간단한 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청주 한 택배 업체에서 유해화학 물질인 이황화탄소 액체가 폭발해서 배달원 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황화탄소가 뭐 불도 쉽게 붙지만 폭발성도 있고 인화성도 있고 한 건데요. 연구 목적이라 그래서 견본품이 배송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택배 박스에는 별도의 뭐 위험물 표시나 이런 게 없었고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뭐 지금 이제 그 해당 그걸 그렇게 한 업체는 뭐 검찰에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사고가 나면 그 이제 후속 조치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이미 독성이나 폭발성 높은 유해학 물질이 택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 아주 소량의 견본품은 그냥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면 일반 택배 배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험용 사고가 난 것도 시험용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게 환경부가 중기청하고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일반 택배 배송이 가능하게 조정을 하신 걸로는 아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고는 자꾸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환경부가 뭐 시약 판매하는 업체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식도 없고 그러면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약과 관련한 것들을 배송하는 포장지에는 좀 다른 색깔을 띠게 하든지 색깔 자체가 보통 다 그냥 그 뭡니까 그 우리 저기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재질이 갑자기 재질 생각 안 나는데. 예, 별도의 박스나 뭐 그런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그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표시 안 하고 하는데 네. 그냥 정부는 그냥 표시하게 표시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켰다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이런 식으로 위험 물질들을 배송하게 하게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것을 택배로 보내는 상황이라서 택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뭐 깨짐주의라고 쓰여져 있어도 그걸 아주 안전하게 이건 깨지니까 잘 다뤄야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던집니다. 네. 그리고 택배 기사에게 그것을 좀 제대로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 뭐 밤 11시, 12시까지 택배를 운반을 하시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 물질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환경부가 유해학 물질 중에 뭐 사고 대비 물질이나 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폭발성이 큰 것들 또는 뭐 아주 바람성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일반 택배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관리 우리가 보통 유해학 물질 중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이니 이런 것들은 일반 어떤 방식든지 일반 택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뭐라 그러죠? 특별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어쨌든 시약이라 하더라도 배송이 되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색깔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포장 박스 외부 박스라든가 그게 표시가 들어가 있는 전용 포장 박스를 이용한다든가 외국 사례를 저희들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포장 규정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차관님, 제가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일 무서운 게 외국 사례 검토하는 건데요. 네. 외국에는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밤 12시까지 일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일을 시키지도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택배라고 하는 업무 그 서클을 한번 보시면 도저히 이 택배 상자를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던져서는 안 되는 거 함부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녹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뭐 그냥 황토죠, 그죠? 수계에 수자원공사도 지금 보면 뭐 등록은 한 세네 가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봤더니 보나 녹조 저감 시설에 쓰이는 거는 주로 황토
대부분이 황토입니다. 근데 황토는 이제 녹조를 응집시켜서 가라앉히기는 하는데 문제는 녹조 사체에서 인성분이 용출되면서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안 보이게 가라앉히는 것밖에 안 되지 그 독소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거나 하는 구조는 아닌 것. 그래서 지금 새로운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활용성 제고로 과산화수소수. 네. 이거는 보니까 물벼룩까지도 해서 독성 실험으로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것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환경부가 돈까지 줘서 연구를 했던 건데 과망간산 나트륨. 요거는 17년 과기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까지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염소 쓰는 정수 처리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등록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정수장 그러니까 결국 먹는 물이 문제인데요. 치수장으로 유입되고 난 뒤에 정수에서는 그냥 그 염소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염소는 조류 제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류하고 염소가 같이 이제 연결됐을 때 트리할로메탄 그러니까 네. 발암성 물질. 그래서 저 표 보시면 저게 낙동강 권역 정수장에서 트리할로메탄이 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강효상 의원님 물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기 보면은 경산이나 계양 정수장은 일반 정수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인데 법적 기준 초과 위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류가 문제가 되고 남조류 특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된다. 황토는 안 돼서라고 해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방안들 과망간산 나트륨 뭐 과산화수소수 했는데 실제 등록도 못 시키고 사용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연구는 왜 자꾸 하나. 그냥 황토만 계속 쓰시고 염소로만 그냥 고집하실 것 같으면 그 많은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쓰지 않은 물질이니까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연구를 확대하고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류나 남조류나 또는 좀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과정에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한 연구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위원님 진짜 저기 공감합니다. 한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 조류 제거 물질 등록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적게 이루어지겠다는 걸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증을 조금 더 하시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